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년 제2회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합격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응시생은 7,000명, 7,000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4,007명 정도가 합격을 해서 이제 합격률은 57.24% 정도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회차 시험과는 대조적으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 시험이었죠.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시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기준,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1회차와 마찬가지로 1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지금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독 비상 방송 설비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을 보시면은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 여기서 이제 콘덴서의 용량 구하는 문제에서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와서 조금 좀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압 강화 구하는 문제, 전동기 동력 구하는 거. 전동기 동력 구하는 거는 뭐 매년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리고 뭐 교차 회로 방식의 적용 설비, 그리고 소방시설 그림 교의 명칭 그림 구하는 거. 그래서 총 18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좀 더 합격하시는 길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1번부터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은 유도 등의 비상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유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비상 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 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유도등이죠, 유도등. 유도등의 비상 전원으로는 딱 한 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바로 축전지죠, 축전지. 자, 축전지 설비도 아니에요. 그냥 축전지입니다. 축전지 설비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도 등의 비상 전원은 축전지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량은 유도 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2번. 유도 등의 설치 장소가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인 경우 비상 전원의 용량은 유도 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유도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뭐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뭐 이런 곳 있죠. 그런 곳은 예외적으로 자, 몇 분 이상이냐? 바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0분 이상인 거고요. 예외적인 대상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거 답이고요. 2번은 60분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압은 삼상 380V, 전동기의 용량은 15kW인 스프링클러 설비용 펌프에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 역률이 85%일 때 역률을 95%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이제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자, QC는 P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P는 뭐냐? P는 지금 전력이 15kW라고 했죠. 그러면 15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1이 개선 전의 역률이고요. 코사인 세타 2가 개선 후의 역률이에요. 그러면 개선 전의 역률이 85%이기 때문에 0.85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85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자, 코사인 세타 2가
개선 후의 역률이기 때문에 95%. 그러면 0.95가 대입되겠죠. 0.95분의 루트 1-0.95의 자,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예,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대략 4.37 정도가 나오네요. 4.37 kVA. 네, 이렇게 해서 자,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2번. 주파수가 60Hz인 경우에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시오. 자,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델타 결선과 Y 결선일 때 자,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별히 결선, 어떤 결선인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Y 결선으로 간주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콘덴서의 용량이죠. 콘덴서의 용량 C는 자, 어떻게 구하냐? 2파이 F V 제곱분의 Q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 결선일 때는 이 공식을 쓰면 되고요. 델타 결선일 경우는 여기 분모에다가 3을 더 곱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Y 결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3을 안 곱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파이 곱하기 F는 주파수 60Hz라고 했으니까 60Hz 그리고 전압은 380V. 380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아까 일본에서 구했던 거 있죠.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4.37 kVA 대입하시면 되는데 4.37 곱하기 이게 kVA이기 때문에 10의 3승을 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0의 3승.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80.28 대략적으로 8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자, 근데 단위가 지금 이 단위가 뭐야? 단위가 페럿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으로 물어봤죠? 마이크로. 근데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값이 뭐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네, 마이크로. 따라서 이 값은 80.28 마이크로 페럿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80.28 마이크로 페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1회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1회차 때 나왔던 문제와 거의 유사하니까 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을 보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자, 두 가지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1경계구역. 자, 1경계구역의 면적. 자, 면적은 얼마 이하다? 얼마 이하다? 600제곱미터 이하다. 자,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한 경계구역. 1경계구역의 자,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는 최대. 자, 최대 몇 미터가 돼야 돼요? 최대 50m가 돼야 되죠. 50m 이하.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알고 있으면 자, 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첫 번째 그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긴 변이 60m고요. 자, 여기 사이가 10m예요. 그러면 여기 이걸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죠. 그럼 50m 이하가 되니까 여기에서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는 거죠. 하나. 어차피 면적도 500밖에 안 되니까. 그죠?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부터 볼까요? 아래? 잘라보세요. 잘라보면 여기 10m죠? 여기는 이제 50m 되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여기 아랫부분도 여기서 또 하나의 경계구역.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50m, 여기 10m. 그럼 면적이 500이고 그리고 가장 긴 변이 50m니까 또 여기서 하나의 경계구역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경계구역.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냐? 여기에서 바로 3경계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계구역수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m고요. 여기 10m예요. 그럼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m, 10m, 면적은 500제곱미터.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의 경계구역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경계구역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경계구역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4번. 자,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 간의 배선 회로에서 자, 종단 저항은 11kΩ, 릴레이 저항은 500옴, 배선 저항은 45입니다. 회로의 전압이 직류 24V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무엇을 물어봤냐면 자, 감시 상태의 감시 전류와 그리고 감지기가 동작할 때의 동작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회로를 그려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직류 24V, 직류 24V가 인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리고 자, 저항이 여기 하나가 있고 자, 지금 여기는 뭐냐? 이게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자, 감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종단 저항.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첫 번째 여기가 릴레이 저항. 릴레이 저항으로 요게 이제 500옴이에요. 릴레이 저항. 그리고 이제 배선 저항 여기 45옴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종단 저항. 종단 저항이 여기 있죠? 11kΩ. 11kΩ.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 감시 상태의 감시 전류다. 감시 상태라고 하는 거는 감지기가 동작을 안 한 거죠. 이 감지기 동작 안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없는 걸로.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렇게 되겠죠? 얘는 동작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 감시 전류예요. 자, 전류입니다. 전류 I는 R분의 V죠. ohm의 법칙에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저항이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세 개.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합성 저항. 네, 합성 저항이 들어가야 돼요. 합성 저항. 얼마냐? 500옴이죠. 이거 먼저 더 할게요. 40옴이고요. 이거는 자 11kΩ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11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위가 kΩ이니까. 그리고 자 인가되는 전압이 24V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계산하면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암페어죠. 암페어예요. 근데 지금 물어본 단위는 뭐예요? 미리암페어. 자, 미리암페어.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준다? 10의 3승. 즉 1000을 곱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위가 미리암페어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라 이거는 단위 때문에 곱한 거예요. 단위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감시 전류. 자, 감시 전류는 대략 2.08 정도 나옵니다. 2.08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단위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감시 전류 구했고요. 두 번째. 자, 이제 동작 전류, 동작. 보세요. 동작 전류예요. 이거 더 간단해요. 자, 동작 전류라고 하는 거는 감지기가 동작했죠. 그러면 이제 이 회로가 어떻게 되냐? 지금 이 감지기와 이 종단 저항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종단 저항이 감지기 쪽보다 저항값이 어때요? 저항값이 엄청 크잖아요. 저항값이. 그 저항이 크다는 거는 이쪽으로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거죠. 전류가. 왜? 저항이 크니까 여기보다. 그죠? 그래서 이 동작 전류인 경우에는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얘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작 전류는 자 500옴 릴레이 저항과 요 배선 저항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사용 안 한다고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500 더하기 40분의 24V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단 저항이 빠지는 거예요. 동작 전류 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리암페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 곱해준다고요? 10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1000. 예, 1000을 곱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44.44가 나옵니다. 미리암페어. 네, 이렇게 해서 예, 감시 전류와 동작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5번 보시죠. 자, 다음 도면과 같은 장소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와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2종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요 구조부는 내와 구조이며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3m라고 했습니다. 자, 감지기의 개수, 수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바로 기준 면적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기준 면적을 아셔야 돼요. 먼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이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러면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종별 2종이고요. 2종.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래요. 자, 내화 구조이면서 부착 높이는 3.3m. 그럼 3.3m면은 어떤 범주에 해당이 돼요? 바로 4m 미만에 들어가는 거죠. 4m 미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기준 면적이 얼마 되냐?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면서 내화 구조 그리고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다. 자, 이걸 세 가지를 자, 종합을 해보면 자, 기준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 바로 7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기준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가로가 35m고요. 세로가 20m예요. 20m. 그러면 면적을 따지면 700이죠. 700.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전체 바닥 면적을 35 가로 곱하기 자, 세로 나누기 요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전체 면적을.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게 딱 10개가 돼요. 10개. 10개 나옵니다. 10개. 딱 10개 나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면적이 얼마예요? 지금 이 면적이 700제곱미터죠? 700제곱미터? 그럼 7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경계구역이 아니라 두 개의 경계구역이 되죠. 두 개의 경계구역이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되니까 여기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르든 뭐 이렇게 자르든. 그래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어차피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나의 경계구역 되고요. 또 여기가 하나의 경계구역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700이죠. 700이니까 반으로 나눠서 350 나누기 70 얼마예요? 5개. 또 350 나누기 70 5개. 도합 몇 개? 10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런다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에요. 근데 지금 이 면적은 700. 그럼 2경계구역이니까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거예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해요. 똑같이 10개가 나오긴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를 더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경계구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의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안 되게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 자, 그 다음 2번.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의 소요 개수를 구하시오. 자, 광전식 스포트형이다? 이게 어떤 감지기예요? 광전식은? 바로 연기 감지기죠? 자, 연기 감지기예요. 연기. 자, 연기 감지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연기 감지기는 자, 부착 높이가 자, 4m 미만. 자, 부착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의 종별 따지면 1종과 2종 그리고 3종. 자, 그때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바닥 면적. 여기 150이고요. 50이죠? 여기 75죠. 자,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부착 높이가 3.3m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감지기 2종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기준 면적은 15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150제곱미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면적이 700이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자, 700제곱미터를 여기 있죠. 15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한 번에. 자, 나눠주시면 이 값이 4.67 정도가 돼요. 그거 절상해주면 몇 개? 5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5개. 5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자, 두 번째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1경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2경계구역으로 나눠주는데 중요한 거는
자, 소수점. 여기는 소수점이 나오지 않게끔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 나눠주는 거. 그럼 어떤 면이야? 지금 150이니까 150 곱하기 뭐 3을 하면은 얼마 나와요? 3하면 45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450. 하나는 그럼 얼마겠어요? 하나는 250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15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150. 똑같이 150으로. 그럼 이거는 딱 떨어지죠? 소수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소수가 안 나오게 하는 거는 감지기의 개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개 나오고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은 1. 뭐 얼마 나오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 얼마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그럼 몇 개 나와요? 2개. 그럼 몇 개 더하면 5개.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 똑같이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하나 이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넘지 않게, 600제곱미터를 넘지 않게끔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문제 6번 보시죠. 자, 수신기에서 60m 떨어진 곳에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공장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지상 1층에서 발화된 경우 수신기와 공장 간 소모된 전류는 400mA이다. 전압 강하를 구하시오. 단 전선의 직경은 1.5mm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전압 강하 구하는 문제네요. 자, 보세요. 자, 전압 강하 E는 1000 곱하기 A분의 지금 이거는 수신기. 자, 수신기는 단상 2선식 씁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단상 2선식이라서 35.6을 쓰는 거죠. L 곱하기 I. 자,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1000 곱하기. 자, A는 전선의 단면적인데 지금 문제에 나온 거는 전선의 직경이 나와요. 직경. 지름. 자, 지름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전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그죠? 전선 단면적 구하는 공식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실 때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1.55mm. 직경 1.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35.6 곱하기, 지금 수신기에서 60m 떨어졌잖아요, 60m. 그래서 거리가 60m. 그리고 소모된 전류가 400mA인데, 이거를 암페어로 단위로 바꿔야 돼요. 400mA가 얼마냐? 이거는 0.4A가 되는 거죠. 0.4A. 그래서 여기는 400이 아니라 0.4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0.4A예요, 단위가.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전압 강하는 대략 0.48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0.48V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7번. 자, 토출량 2400 LPM, 양정이 100m인 스프링클러 설비용 펌프의 전동기 모터 소요 동력을 계산하시오. 단 효율은 65%, 전달 개수는 1.1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 이거? 전동기의 동력 구하는 거죠. 자, 전동기의 동력. 보세요. P는 자, 2타 T분의 9.8 QHK. 이거죠. 맞나요? 이거. 근데 여기서 T라고 하는 거는 얼마예요? T는 60에 60, 1분 60초 이걸 말하는 거예요. 60. T는 60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토출량, 이 Q가 토출량인데 토출량의 단위가 지금 LPM으로 나왔어요. LPM. 자, 보세요. 토출량 Q는 지금 얼마냐? 2400 LPM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 LPM이 뭐냐? 리터 퍼 미닛입니다. 리터 퍼 미닛. 그러면 2400 리터 퍼 미닛인 거예요. 단위가. LPM. 요게 리터 퍼 미닛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그 토출량의 단위가 뭐가 들어가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단위가. 자, 그러면 여기는 리터고 여기는 세제곱미터고 그럼 둘의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관계. 자, 어떻게 돼요? 1세제곱미터가 얼마예요? 1000리터죠? 맞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인 자, 이런 공간에 물을 다 채우잖아요.
물을 다 채우면 그 물의 부피가 1000리터라는 거예요. 1000리터. 이 얘기입니다. 1000리터. 그래서 요 2400리터가 얼마냐? 2400리터가 2.4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세제곱미터로 바뀌잖아요. per minut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Q에 대입할 값은 240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2.4를 대입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타. 자, 펌프의 효율이죠? 65%니까 0.65 곱하기, 자, T는 60초라고 했어요. 60초. 이 60초가 왜냐? 이 60초로 나눠주는 거는 이 단위를 세제곱미터 per sec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60 나눠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9.8 곱하기 2.4가 되고요. 그리고 양정이 100m니까 100. 자, 곱하기 전달 계수 1.1이죠? 전달 계수 1.1.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동력은 66.34 정도가 나오네요. 66.34. 답은 66.34kW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런 거는 다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이 동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자, 이 공식 말고 다른 공식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냐. P는 이타분의 0.163 QHK. 자, 이 공식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공식이냐. 자, 보세요. 이 분자의 9.8 있죠. 이 9.8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물의 비중량이에요. 이게 물의 비중량. 이거는 기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죠? 이 9.8이 이제 물의 비중량인데 이 9.8을 60으로 나누잖아요. 60분의 9.8을 한 게 그게 0.163 돼요. 예? 그러니까 60분의 9.8을 하잖아요. 그럼 0.16333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식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답과 이 답에는 약간의 오차는 생기겠죠.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써도 되고요. 이걸 외웠다. 이걸 쓰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둘 중에 더 편한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8번. 자, 8번 문제는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의외로 좀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러니까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자,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예외 사항인 거죠. 예외 사항. 자, 어떤 사항들이 있냐? 첫 번째.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 어떤 설비냐? 첫 번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바로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요 기역, 여기 첫 번째 줄, 기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것?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러한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은 보세요. 자, 내연 기관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고가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요 2번, 3번, 4번 있죠. 이거 순서 바뀌어도 돼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개만 다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빈칸에 있는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자, 다음 도면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자동 기동 방식의 옥내 수화전 설비와 P형 1급 발신기 세트를 설치한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이제 전선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선 가닥수. 자, 이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발신기 세트와 그리고 옥내 수화전이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설비에 들어가는 기본 가닥수, 기본 배선 내역을 먼저 알아봐야 이제 가닥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지구선, 다음 지구 공통선, 다음 응답선,
경종선, 자, 표시등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자, 이 6가닥은 자동화재 삼지 설비에 들어가는 기본 배선 내역이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를 사용한다고 있죠.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이거는 옥내 수화전 설비인데 바로 자동 기동 방식을 사용한다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동 확인 표시등, 기동 확인 표시등 2가닥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닥수가 안 변하는 것들이 있죠. 응답선부터 해서 가닥수가 안 변해요. 그래서 총 6가닥은 가닥수가 이제 고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가닥을 자, 더할 겁니다. 6가닥을. 자, 그러면 요 가부터 보실게요. 가. 자, 가가 여기 있고요. 자, 수신기는 여기 있습니다. 수신기. 자, 수신기 출발하세요. 출발 쭉 해요. 이렇게 출발했을 때 여기 말단 부분. 여기죠? 예, 하나. 발신기 세트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구선의 가닥수 하나, 공통선 하나. 해서 가에 들어갈 가닥수는 총 8가닥이 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죠, 나. 자, 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수신기 출발하세요. 출발 쭉 하면 요거 하나 남죠. 말단 부분. 그리고 여기 또 발신기 세트 하나니까 여기 나에 들어가는 것도 8가닥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여기 있습니다. 다가 여기 있죠. 그럼 다는 이만큼을 다 보시는 거죠. 이만큼 다 보시는 거죠. 자, 발신기 세트가 4개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선의 가닥수가 이제 4가닥이 되면서 자, 다에 들어갈 가닥수는 총 11가닥이 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라는 자, 라가 여기에 있고요. 그 라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를 다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만큼. 자, 발신기 세트가 8개죠. 발신기 세트가 8개니까 지구선의 가닥수가 자, 8가닥이 되고요. 이제 공통선은 지구선이 7가닥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통선도 1가닥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더해주시면 라에 들어갈 가닥수는 총 16가닥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를 보세요. 마 여기 있죠? 그럼 이만큼을 보시는 거죠? 자, 발신기 세트가 2개입니다. 그러면 지구선의 가닥수가 자, 2가닥이 되고요. 공통선 1가닥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마는 9가닥이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 보세요. 바. 자, 바가 여기 있죠? 자, 이만큼 보시는 거예요. 자, 마와 비교했을 때 발신기 세트가 하나 추가됐죠? 그러니까 지구선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에 들어갈 가닥수는 10가닥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자, 가닥수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면서 앞에 강의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 잘 하시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다음 2번.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자, 종단저항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일단 종단저항 같은 경우는 왜 설치한다고 했어요? 종단저항은 바로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종단저항을 설치한다고 했죠? 그때 종단저항의 설치 기준 3가지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자, 3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2번째,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다? 1.5m 이내로 할 것. 이게 키워드다, 키워드. 예.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의 별도의 표시를 할 것. 이렇게 해서 종단저항의 설치 기준 3가지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몇 옴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감지기 회로 전로저항은 바로 50옴 이하가 되는 거죠. 자, 50옴 이하. 자, 50옴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얼마 이상이라고 했어요? 바로 80% 이상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단답형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9번까지 풀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